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세 번째라고 해서 조금 더 익숙하긴 하지만 또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전히. 커뮤니케이션 코치입니다. 방송 체질인 것 같다고. 첫 번째 나왔을 때는 위기 대응상에서의 실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파산 위기입니다. 긍정적 사고는 독약입니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탓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장 다닌다고 직업이 생기진 않는다. 그때 제가 드렸던 핵심 메시지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 내가 만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 몸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값은 연봉이 아니거든요. 직장을 나와서도 연봉만큼 벌 수 있어야죠. 자기만의 전문성을 만드는 것이 특히 이런 그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말씀은 설득의 과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비자를 설득할 수 없다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겠죠. 또 직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조직을 이끄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들죠. 리더십의 또 일종의 설득이거든요. 설득은 우리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기업에 지원한 면접자라고 상상해 보시죠. 면접관들이 나를 뽑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질문을 답변하고 그들을 설득하겠죠. 이때 면접장의 분위기를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면접관이 질문하기 전에 면접자인 여러분이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오늘 면접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제가 면접 기회를 얻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가! 그러면 어떡하죠? 패기 넘친다고 좋아할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문을 받는 순간 이력서에서 그 이유를 먼저 잠깐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왜 면접에 불렀지? 이 사람이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이유는 뭐지? 즉, 면접이 시작되기도 전에 면접자의 장점에 먼저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겠죠. 설득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한 로버트 치알딘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존하는 사회심리학자 중에서 영향력이나 설득과 관련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평생 대학 교수로 지내면서 중간에 3년 동안 휴직을 합니다. 이 사람이 휴직하는 동안 그냥 쉰 것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나 사회에서 설득의 달인이 있다는 것을 잠입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도 바꾸고 없던 코스염도 붙이고 안경도 쓰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 세일즈, 보험 세일즈, 광고 회사, 그다음에 심지어 사이비 종교회까지 잠입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을 하고 그것을 꼼꼼하게 노트를 해와서 이것이 사회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연구와 실제 관찰로부터 어떤 가장 중요한 통찰은 설득의 고수들은 그리고 설득의 과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요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청하기 이전에 뭔가 다른 행동 혹은 뭔가 다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설득의 과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persuasion, 설득이란 뜻이죠. 이 설득의 핵심을 persuas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pre라는 것은 이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잘하는 영향력의 과학을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요청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면접관에게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고 이 회사에 잘 맞는 인재인지를 설득하기 이전에 내가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경 쓴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서울 시내에 봉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봉은사 바로 옆에 특급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급 호텔에서 한동안 그 연말 연초가 되면 고객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이 특급 호텔 바로 옆에 있는 봉은사에서 1월 1일 새벽 4시면 타종 행사를 합니다. 호텔에게 연말 연초는 대목 중에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 한 해의 마지막 날 뭐 술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파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잠이 늦게 들었는데 이제 새벽에 종소리 때문에 깨서 불만을 제기한 것이죠. 그렇다고 이 절에 가서 스님 새해 종을 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근데 이 호텔에서 고객들에게 이것을 제공했더니 고객들의 클레임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작은 안내장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 안내장에는 우리 호텔 바로 옆에는 유서 깊은 절이 있고 그 절에서는 1월 1일에 그 해의 복을 비는 의미에서 타종 행사를 합니다 라고 미리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호텔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불만이 확 줄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타종 행사의 의미를 알게 되자 오히려 그 종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호텔에 투숙하는 손님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호텔은 투숙객들이 그 타종 행사를 경험하기 이전에 경험을 바꿨습니다. 즉,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설득 이전에 설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설득의 과학의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개의 양동이가 있다고 치죠. 그리고 여기는 뜨거운 물, 그다음에 여기는 얼음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얼음물과 뜨거운 물에다가 양손을 담갔다가 한 30초 있다가 동시에 빼서 이 중간에 미지근한 물로 양손을 동시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온도의 물이지만 한 손은 실제 온도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고 또 한 손은 실제 온도보다 더 뜨겁게 느껴지죠. 이 중간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요청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냐에 따라서 똑같은 요청도 180도 완전히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경험에 따라서 상대방은 내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고 내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요청하기 이전에 내가 찬물에 담글 것이냐 뜨거운 물에 담글 것이냐 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소비자나 혹은 직원이나 내 상사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할 때 성격이나 성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착해서 그래. 그 사람이 공격적이어서 그래. 그 사람이 수동적이어서 그래. 그 사람이 적극적이어서 그래. 그 사람이 외향적이어서 그래.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격의 영향은 덜 받고 오히려 그 주변의 상황의 영향은 더 크게 받습니다. 이런 것과 유명한 사회심리학의 한 가지 실험을 말씀을 드리죠. 신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향 진단을 했었을 때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남을 도와주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신학생들을 캠퍼스를 가로지르게 했는데 한쪽은 다음 수업 시간에 시간이 굉장히 얼마 없는 때였습니다. 또 한 그룹은 다음 수업 시간까지 비교적 여유 시간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가는 길목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신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자, 아까 이 사람들은 신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도와줄 성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음 수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10%만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다음 수업 시간까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몇 프로가 도와줬을까요? 60% 이상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모두 다 도와주려는 성향은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배 이상을 더 도와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상황이 사람들의 행동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설득이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요청에 대해서 상대방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설득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을 때 이 설득의 성공 여부가 더 높아지는가, 그 이전의 요청을 특정한 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그 설득의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얘기합니다. 또 리더들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이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정보의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인폼이죠. 그야말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 혹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인플루언스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비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나는 인폼,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살짝 바꿔서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인가?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리뷰는요. 설득의 과학, 이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efore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